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 파트너 인생후 반전 TV입니다. 2026년부터 기초연금이 월 4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품고 계시지만 정작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인다던데 열심히 낸 국민연금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100만 원 받으면 기초연금이 약 10만 원이나 깎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오히려 기초연금이 깎이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기초연금 탈락,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심지어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맞을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함정을 피하는 방법부터 오히려 혜택을 극대화하는 꿀팁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소득 계산에서 제외되어 수급 가능성을 높여주는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는 이유. 경기도에 사시는 60대 김철수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김 어르신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했고 내년부터 매달 9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당연히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상담 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국민연금 90만 원 때문에 기초연금이 9만 2천 원이나 깎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 34만 9,360원의 150%인 52만 4,04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깎이기 시작합니다. 심한 경우 기초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 수령액은 단 1원의 공제도 없이 100%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반면 근로소득은 2026년에 115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해주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불리한 조건이죠. 이 때문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아예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지키는 소득 제외 항목 활용법.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소득인 정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첫째, 바로 교육비와 의료비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손주의 대학 등록금으로 지출한 돈이나 본인의 병원비로 사용한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앞서 소개한 김철수 어르신이 만약 매달 손주 교육비와 병원비로 30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면 이 금액만큼 소득인 정액이 줄어들어 감액 폭을 줄이거나 수급 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부채나 대출금도 일정 기준에 따라 공제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등이 있다면 이를 통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받을 국민연금액이 애매한 경계선에 있다면 지출하고 있는 교육비나 의료비 등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 계산기를 통해 이런 공제 항목들을 미리 입력해 보면 나의 수급 가능성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이렇게 지키세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때 걱정해야 할 또 다른 복병은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은퇴 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지 제도이지만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자격 산정 시에도 공제 없이 100%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자격 유지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소득이 아닌 항목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은 현재 피부양자 자격 심사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아슬아슬하다면 예금과 같은 금융소득을 줄이고 주택연금 등을 활용하여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의 경우 각각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결정하므로 소득과 재산의 비율을 적절히 배분하는 전략도 자격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한쪽 배우자에게 몰려 있다면 증여 등을 통해 분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2026년 놓치면 안 될 기초연금 주요 변경사항. 마지막으로 2026년부터 달라지는 중요한 기초연금 제도 변화 4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인상됩니다. 국무회의에서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3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비록 40만 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꾸준히 인상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둘째, 생계급여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기초연금을 소득에서 제외하고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근로소득 기본공제가 11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공제액이 늘어나면서 일을 하는 어르신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넷째, 만 19세 이후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이 신설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기본 조건에 더해 장기 거주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을 월 52만 4천 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2. 이를 피하려면 교육비, 의료비 등 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기 위해 기초연금, 주택연금 등 소득 미포함 항목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 2026년부터 생계급여와 중복수급이 가능해지는 등 제도가 개선되니 내가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어르신들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저희 인생후반전TV가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